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상우, 올해 60살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30년을 일하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 손에는 평생 모은 15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편안한 노후가 시작된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새벽마다 자동으로 눈이 떠지지만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제 모습은 낯설었고 하루는 끝없이 지루하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조금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공허와 무력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우, 그 돈 그냥 은행에 묶어둔 거 아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예금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거야. 주식에 넣어야지. 저는 평생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기업과 시장을 분석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주식도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다. 내가 못할 리 없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서재는 증권 분석실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식 책과 리포트가 쌓였고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고 종목을 살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목표와 열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투자한 건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주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넣은 1억 원이 단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계좌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자신감에 취해 아내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제 은행 시대는 끝났어. 앞으로는 내가 벌어다 줄 거야. 아내는 놀라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쯤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돈 같아.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큰 돈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500만 원의 수익은 오히려 제 욕망을 키웠습니다. 저는 결국 전 재산 15억 원을 한 종목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이오주,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성공만 하면 수십 배로 불어난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제 계좌는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자식들에게 두둑한 용돈을 보내며 스스로를 성공한 투자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은 단 한 줄의 뉴스로 무너졌습니다. 신약 임상 3상 실패. 차갑게 찍힌 그 활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0억은 10억이 되고 10억은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금방 회복할 거야. 저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상장 폐지라는 잔인한 공시뿐이었습니다. 제 계좌에 찍힌 숫자는 불과 몇 천만 원. 평생 모은 15억 원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집은 담보로 넘어갔고 저는 아내와 함께 쫓기듯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병들어갔고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유학 중이던 딸마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망이에요. 저는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라 무능하고 어리석은 도박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경비실에 앉아 외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CCTV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를 텅 빈 껍데기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찰을 돌다 스타트업 청년들이 밤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토론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던 그 뜨거운 시절의 박상우 말입니다. 저는 그들과 인연이 되어 작은 자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를 부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해줄 때마다 잊었던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실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진짜로 잃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저를 뜨겁게 만들던 열정과 자부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경험을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돈이 아니라 제 이름과 삶의 의미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지금부터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